신용보증재단 대출 모르고 신청하면 한도부터 달라집니다. 늦은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불을 하나씩 끄고 오늘 매출을 확인하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좋지 않습니다. 월세 나가는 날은 다가오고 직원 급여는 줘야 하고 다음 달에는 장비도 바꿔야 합니다. 자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한 게 정책자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는 신용점수가 중요하다고, 누구는 매출이 중요하다고, 또 누구는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아예 어렵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해도 내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신청 전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단순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의 신용 상태부터 기존 부채, 매출과 업력, 사업장의 상황,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까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하다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부터 사용했다가 오히려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곳인지부터 신청 과정, 그리고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4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을 처음 알아보시는 대표님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도 저금리의 정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일까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일반적인 은행처럼 직접 돈을 빌려주는 역할과는 다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표님이 찾아왔습니다. 담보도 충분하지 않고 매출 실적도 길지 않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선뜻 돈을 빌려주기 어렵겠죠.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에 이 사업자의 보증을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보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 겁니다. 특히 음식점, 도소매업, 서비스업, 온라인 판매업처럼 제조업이 아닌 업종의 대표님들도 이용 가능한 보증 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알아볼 때 많이 찾게 됩니다. 다만 상품과 지역, 시기, 업종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보증 한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기서부터 많은 대표님들이 머리를 아파합니다. 정책자금 사이트도 들어가야 하는 것 같고, 신용보증재단을 가야 하는 것 같고, 마지막에 은행까지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신청, 보증심사, 금융기관 대출이라는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품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바로 보증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신청하는 상품의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사례만 따라가면 처음부터 잘못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방문 상담 예약이나 비대면 보증 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니에요. 본인 인증부터 각종 정보 입력, 서류 제출까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PC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대표님들이라면 오히려 방문 신청이 편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가 남아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 관련 서류와 소득,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신청 절차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승인 가능성과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용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용보증재단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 상태입니다. 당연히 신용 상태가 좋을수록 금융거래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 점수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몇 점이면 무슨 승인이 된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보증 상품과 금융기관, 대표자의 부채 상태, 연체 여부, 사업 현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 직전에 내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연체가 있었는지, 금융거래상 문제가 있는지, 기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 하나만 보고 나는 점수가 높으니까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점수가 조금 낮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출 금액보다 대출의 모양을 보십시오. 대표님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출이 3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3천만 원 이용하는 사람과 여러 금융회사에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씩 여러 건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곳에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는 건 그만큼 자금 흐름이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기존 부채의 금액만 보지 마시고 몇 개의 금융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무조건 한 곳에 통합한다고 해서 보증 한도가 올라
올라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가정에서 금리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실제 금융 조건을 비교해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청 직전에 여기저기 급하게 돈을 빌려서 부채 건수를 늘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사업장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대표님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보증금을 올리면 무조건 한도가 올라간다. 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더 비싼 사업장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인테리어비, 이전비, 영업중단 비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업 기반을 제대로 설명하고 증빙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대표자가 사업에 어느 정도 자기 자금을 투입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관 앞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의외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세무사가 알아요. 직원이 관리해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대표님이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자기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 대표님이 모든 숫자를 소수점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최근 매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받는 자금을 어디에 사용해서 어떻게 매출이나 수익으로 연결할 것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는 현재 온라인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광고비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재구매 고객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은 재고 확보와 광고비에 사용할 계획이고 현재 월 매출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해도 다른 거죠. 막연하게 사업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합니다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책 자금은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자금을 사업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현재 신용 상태, 두 번째는 기존 대출의 총액과 건수, 세 번째는 사업장의 임대차 현황과 내 보유하고 있는 사업 관련 자산, 네 번째는 필요한 금액과 정확한 사용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적으셔야 합니다. 정책 자금이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대출만 계속 늘리면 당장은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보여도 몇 달 뒤 원금과 이자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자금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재고를 확보하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사업에 어떤 자금이 필요하고 얼마가 적정하며 그 돈을 어떻게 매출로 바꿀 것인가, 이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처음 알아보는 대표님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상황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무작정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이나 보증상품의 세부 조건과 절차는 지역과 상품, 예산 및 시행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대표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나도 저금리의 정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